내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땐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이혜수입니다. 여러분,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간혹가다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 보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상실된 치아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강정구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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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우리 간혹 가다가 칫솔질 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칫솔질이 잘못된 걸까요? 혹은 잇몸에 좀 질환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코피가 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잇몸 속 안에 치태, 치석, 독성이 강한 물질이 자리 잡음으로써 치주 질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빨리 치과를 가셔가지고 정기 검진이나 아니면은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죠. 그럼 치주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치석하고 치태입니다. 네. 치석하고 치태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잇몸 속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잇몸이 피나고 붓고 시리고 냄새나고 더 진행이 되면은 치주 질환으로 야기되었고 치아를 상실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치석, 치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 스케일링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솔질, 즉 칫솔로 사용할 때 닿지 않는 부분, 잇몸 소관, 그리고 단단한 물질들을 제거를 할 수가 없을 때 스케일링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치석과 치태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 주면은 치주 질환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치아에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죠. 흔히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을 갈아낸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케일링이라는 경우에는 초고주파의 초음파를 가지고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태, 치석, 음식물 찌꺼기만 그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아를 표면을 절대 깎는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해로운 물질들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오셔갖고 정기검진을 하면서 스케일링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치주 질환 말고도 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충치가 심해서 뿌리 끝까지 충치가 먹은 경우 그때는 네. 발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 때문에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려갖고 치아가 풍치가 온다는 거 흔들려갖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치아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아를 상실한 이후로 이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무섭다고 치과 안 가고 방치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가 상실되고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이가 빠진 공간 사이로 앞에 치아는 뒤로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치아는 앞으로 무너짐으로써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또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짐으로써 음식물도 많이 끼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턱의 위치도 좀 변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니가 특히 좀 빠지셨다. 그럴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좀 불안감도 오실 수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치아라는 거는 저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씹어먹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가 없다는 거는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러면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영양 섭취가 안 되면은 전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많은 부작용을 또 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방치를 하면. 그렇다면 상실한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죠? 상실 치아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 상실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실을 됐을 때 임플란트를 넣어가지고 즉 인공치근이죠. 인공치근을 넣어서 대체물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치아가 빠졌을 때는 양쪽 끝을 깎아서 쓰는 브릿지 치료. 그리고 치아 크기, 결손 상태, 부위, 위치에 따라서 부분 틀니나 또는 완전한 틀니로 대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또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 유념하시면서 치료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강정구 원장과 함께 치주 질환과 치아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땐 병원으로 가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주 질환과 치아 상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